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부터는 해가림 시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개 남았죠? 해가림, 축사. 유사해요. 여러분. 23년도 농구먼 이론서 1권 166페이지 해가림 시설 보상하는, 하지 않는 손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림 시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한대요. 보상하는 손해가. 여러분, 여기에서 화재. 어떤 느낌 드시죠? 화재.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시는 거. 그쵸? 비가림, 농업용 시설물은 이 친구를 특약으로 뺐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주계약에서 화재를 보상하는 거예요. 자, 주계약에서 보상한다. 무슨 의미죠? 주계약에서 보상한다. 자기부담금 차감한다. 우리 지난강 문제풀이에서도 봤지만 비가림, 농업용 시설물은 화재 특약을 가입하면 보상은 해주지만 자기는 차감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이제 주계약이기 때문에 차감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제 밑에서 보겠지만 화재와 관련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주계약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인돼 있다. 오케이. 자, 이 2개 보시고 넘어갈게요.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볼까요? 않는 손해. 여긴 뭐 괄호 넣기 정도 외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나오긴 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 대리인, 계피, 대의, 고의, 중대한 과실. 이제 이건 다 암기하시죠?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보상하는 재해 농시, 비가림 시설이라면 자연재해 조수해예요. 근데 여기는 화재까지 그런 거 주의하셔야죠. 도난,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여기까지는 뭐 익숙해요. 침식활동 지하수, 기상청에서 발령한 기상특보 관련 재해,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인한 손해.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보통 비가림이나 농업용 시설물에 화재 특이하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 쪽에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보험 목적의 발효, 자연 발열, 발화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화재에 관련된 거는요, 이렇게 좀 단서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 OX 문제로 나올 때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예 읽으실 때부터 딱 짚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연 발열 또는 자연 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이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이런 거 OX, 예, 종종 나옵니다. 종종. 화재로 기인되지 않은, 여기도요. 여기를 만약에 화재로 기인한, 안 되는 거예요. 네. 소관수관 수협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화재는 보상해요. 근데 화재로 기인되지 않은 다른 이유로 인해 파열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전기, 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전기 때문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결과로 생긴 화재는 보상한대요. 화재, 주계약 보상하는 손해니까요. OX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원인의 직간접 묻지 않고 쭉쭉쭉쭉. 여기는 우리 보통 전쟁, 내란 등등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네. 근데 화재 특약에는 여기서 이게 붙죠. 우린 보통 다른 거는 전쟁, 내란, 혁명 등등으로 인한 손해 하지만 여기는 등등등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그 밖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화재를 보상하긴 하는데 이런 이유로 생긴 화재는 보상하지 않는다. 지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핵 연료 물질 나오죠. 네. 오염된 둥둥둥둥에 인한 손해. 방사선 나옵니다. 방사선. 여기서 이 외의는 뭐냐면 12이 외의. 여기 방사성 나오잖아요. 네. 이런 손해.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자, 이때의 령은요, 우리 그동안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하고는 약간 다른 게 재산의 소각. 화재랑 관련된. 재산의 소각. 화재로 인한 건 보상하는데 국가, 지자체의 명령에 의한 소각은 보상하지 않는다. 네.
OX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런 단서 조건들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보상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받고요. 보험 기간은 똑같아요. 보험 기간은 인삼하고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 볼까요? 보험 가입 금액. 자, 보험 가입 금액은 여기선 작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 인삼 해가림 시설 해놓은 다음에 가입 금액과 좀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해가림 시설 하시면 떠오르셔야 되는 단어가 시가, 평가. 얘는 뭐 제조달가 특약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시가예요. 무조건 시가다?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를 무조건 한다. 즉 경과년수, 경영감가율이 무조건 필요하다. 또 실손 아니에요. 비례보상. 물론 비례보상이라는 얘기는 일부 보험인 경우, 일부 보험이 아닌 경우는 즉 초과보험이나 전부보험인 경우는 당연히 실손보상이 있고요. 일부 보험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시가, 비례. 자, 그러면 무엇을 시가로 평가, 계산하래요? 1, 2, 3, 4단계 동일해요. 1단계 가입금액, 보험가액을. 우리는 시가 계산 다 아세요. 제조달가액. 이 밑에 보시면 내용이 좀 뚝뚝 흩어져 있는데 저 밑에 제조달가액은 우리가 아는 대로 면적의 제곱미터당 시설비를 곱한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대로예요.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래요. 지금 보험 가입 금액. 그러면 우리 시설 4단계 중에서 지금 1단계 가입 금액 시가로. 자, 얘는 가액 필요하나요? 보험 가액 필요하죠. 가액. 둘 다 무조건 시가로. 시가로. 이 친구들은 한도의 쓰임이 있었죠. 한도. 한도. 자, 지금부터는 일부 보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거 한도예요. 비가림 농업용 시설물처럼 같게 보지 않습니다. 가입금액 가액이면 가액 한도. 가입금액 가액이면 가입금액 한도. 그리고 일부 보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비례 보상 여부가 판단이 돼요. 비례 OX가 판단이 돼요. 지금 우리 2단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밑에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여기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자, 타이틀을 봤더니 나 해놓고 보험 가입 금액 산정을 위한 감가상각 나와 있어요. 뭐 감가상각 우리 못하나요? 감가상각 뭐죠? 감가상각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감가상각. 경과년수부터 할게요. 경과년수 곱하기 경년 감가율. 이거 우리 다 아는데. 네. 뭐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올까요? 일단 경년 감가율부터 볼게요. 쉬운 것부터. 농업용 시설물만 월 단위, 무조건 나머진 다 년 단위. 얘들은요, 해가림은요, 그냥 무조건 암기하세요. 이 경년 감가율에 대한 내용은 좀 밑에 있습니다. 볼게요. 경년 감가율 적용 시점과 자, 연 단위. 우리 경년 감가율 먼저 보기로 했죠. 여러분, 그냥 암기해 버리세요. 네. 해가림 시설은 재료가 목재, 철재 2개만 있고요. 농업용 시설물처럼 막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구조체, 피복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구조체만 있습니다. 구조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뼈대하고 그 위에 우리 검은색으로 덮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합쳐서 우리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비용 자체를. 내용연수가 딱 2개예요. 경년감가율? 우리가 아는 대로 나와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잔가율 20%와 자체 유형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경년감가율 산출하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예요. 목재 그러면 6년에 80% 떨어진대요. 13.33% 1년에. 철제 18년 동안 80% 그럼 4.44% 떨어진대요. 여러분 이거 그냥 암기해 버리세요. 암기. 과거에 이거 암기해야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네.
경련감가율 이제 해결됐죠? 그럼 경과연수를 볼게요. 경과연수 봤더니 아까 연단위로 하래요. 연단위. 연단위는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은 미적용한다. 즉 1년 미만인 월은 무시해라. 여기 보시면 1년 6개월은 1년으로 적용해라. 됐죠? 네. 여기 아까 우리 나온 김에 볼게요. 제조달가에 굳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 9회 시험에 요거 6,000원짜리 어디에 목재 비용 어디 갔어요? 또 어디 갔어요? 요거 이 두 개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세상에. 이 표가 우리 화면에서 보니까 크지만 여러분 이론서 보시면 정말 작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원 중 한 명 이거 아니 난 몰라 그냥 나 10,000원 대입해서 풀게요 하고 푸셨더니 다 득점하셨대요. 이제는 어떤 표는 암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못 드리겠어요. 이것 때문에. 네. 하지만 만약에 암기가 안 되신 부분에 나온다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대처 방법. 네. 자, 다시 우리 내용으로 돌아가서 경과연수 연단위 그다음에 경련감가율 해결됐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많냐고요. 자, 이 밑에 있는 내용은요. 경련감가율은 해결됐고 이 경과연수를 적용할 때 이렇게 하라예요. 연단위 말고도 경과연수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설치부터 지금까지잖아요. 그렇죠? 보험 가입금액 산정을 위한 거니까 설치부터 가입 시점이 될 것이고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보험가액 그리고 그중에 일부 손해액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설치부터 사고 시점까지가 경과연수가 되겠죠. 이게 맞잖아요. 이거를 1년 단위로 하라는 건데 이 밑에 있는 내용은요. 이 중에 이 부분 농업용 시설물의 표현대로 하면 취득연월, 설치연월을 즉 기산점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산점 그냥 제시되는 거 아닌가요? 제시돼야 마땅하죠. 근데 이렇게 제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은 경과연수의 기산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해가림 시설 설치 시기와 감가상각법 타이틀 이 밑에 있는 내용은 너무 간단한 거. 첫 번째 1번 후보 해가림 시설의 설치 시기를 고지받아서 해당 일자를 기초로 하래요. 요 설치 날짜에 지금 가입금액이니까 요 단계죠. 요 설치 날짜에 계약자한테 받은 설치 날짜 고지하래요. 그대로 적용하래요. 이게 당연하죠. 근데 계약자가 설치 시기 모르겠는데요. 특정하기 어렵다? 그럼 두 번째 후보 인삼의 정식 시기로 하래요. 그럼 날짜가 여러 개 제시되면 여러분이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만약에 조건에 해가림 구조체 재사용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1번 후보 최초 설치 시기. 근데 최초 설치 시기를 계약자가 알 수 없대요. 재사용했는데. 그렇다면 최초 구입 시기. 이것도 날짜가 제시되고 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 기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을 무시하는 연단위 감가상각은요. 경과연수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해설노트로 예시 한번 볼게요. 해설노트 이 윗부분에 있는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가입금액 할 때 이 부분 설치를 언제로 하느냐. 자, 한번 볼게요. 계약자가 설치를 20년 3월에 했어요. 근데 지금 가입 시점이 언제라고요? 우리는 설치부터 언제예요? 설치부터 지금 가입금액이니까 가입 시점. 가입은 정해져 있겠죠? 22년도 5월로. 근데 날짜가 이렇게 20년 3월, 그다음에 20년 4월. 인삽 정식은 4월에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날짜가 제시가 된 경우 여기에 뭐가 제시된다? 뭐가 적용된다? 1순위, 2순위예요. 조건에 계약자가 설치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가 나오겠죠. 아니면 아예 날짜가 안 나오고 얘만 나오든가. 1순위, 2순위. 자, 1순위일 때 경과연수는 어떻게 되죠? 2022년 5월 마이너스 가입, 지금 시점, 취득연월
2020-03 설치 시기. 그러면 2년 2개월 되네요. 하지만 얘는 뭐다? 월 무시한다. 그럼 2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설치를 여기가 03이 아니라 인삼 정식한 다음에 한 2달 있다가 한 6월에 했다 칠까요? 그럼 경과연수 어떻게 돼요? 20년 3월이 아니라 6월이에요. 경과연수 어떻게 돼요? 20년 6, 21 6, 22 6이 안 되잖아요. 그쵸? 한 달 모자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과연수가 1년이 되겠죠. 됐죠? 마찬가지로 설치 시기를 계약자가 알 수 없대요. 근데 인삼의 정식 시기가 가입보다 뒤에 있어요. 경과연수 1년 되겠죠. 이렇게 연단위 경과연수는 한 달, 2달에 따라서 경과연수 1년, 2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네. 그리고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 한번 보고요. 자, 두 번째, 아까 구조체를 재사용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후보 최초 설치 시기. 근데 두 번째 최초 설치 시기 모르겠대요. 그럼 최초 구입 시기. 자, 가입을 24년 5월에 했대요. 두 날짜가 다 제시되면 여러분 헷갈릴 거 없이 최초 설치 시기. 너 구입을 먼저 했으니까 구입 아니에요. 네, 설치 시기. 그럼 4년 나오죠? 근데 만약에 최초 구입 시기 여기 대입해 볼까요? 2019년 03월 대입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9, 20, 21, 22, 23, 24 하고 2달 남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 되는 거죠. 경과연수. 자, 아까 농금원 이론서에서 있는 이 내용은 이 기산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입금액 산정할 때.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은 뭔가 봤더니 이번엔 이거예요. 하나의 농지인데 재료가 목재 아니면 철제였잖아요. 목재 아니면 철제. 근데 동일한 재료로 설치가 돼 있어요. 자, 하나의 농지예요. 이게 1000제곱미터를 할게요. 1000제곱미터인데 뭐 목재라고 해볼까요? 목재 설치됐어요. 근데 경과연수가 자, 400제곱미터에는 경과연수가 2년, 나머지 600제곱미터에는 경과연수가 4년, 내용연수가 아까 6년이었죠. 넘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재료를 설치했지만 설치 시기 경과연수가 설치 시기가 다르면 경과연수가 당연히 달라지죠. 각각 다르대요. 그런 구조체가 상존하는 경우 가장 넓게 분포하는 얘네요. 600이네요. 4년을 적용하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00 곱하기 제곱미터당 6,000원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해야 되는데 이 감가를 목재네요. 경년 감가율 13.33%에 전체를 4년으로 적용하라고요. 경과연수를. 이해되시죠? 자, 그 부분. 두 번째. 이번에는 동일한 농지인데 감가상각률이 상이한 재료는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13.33%인 목재, 4.44인 철제. 근데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농지. 예를 들어 400은 목재, 600은 철제. 이런 경우. 이렇게 섞여 있다면 뭐래요? 재료별로 구획이 나뉘어져 있어야 일단 받아준대요.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야 받아준대요. 그리고 가입할 때는 각각의 면적만큼 구분해서 가입한다. 이 얘기는 뭐죠? 600 곱하기 철제 시설비 곱하기 1 마이너스 철제 경과연수 곱하기 경년 감가율 4.44 400 곱하기 목재 시설비 곱하기 1 마이너스 목재 경년 감가율 13.33 곱하기 목재 경과연수. 각각의 가입 금액을 해서 합산하라는 얘기예요. 얘는 단지가 아니라 농지 단위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단지 단위를 형성하는 거는 시설 중에서 비가림 농시 끝났어요. 얘는 단지 아니에요. 그냥 농지 단위로 가입으로 돼 있어요. 네. 이건 그 내용이에요. 됐죠?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기산점을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이렇게 섞여 있거나 경과연수가 섞이든 재료가 섞이든 그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응용해서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위에 거는 아예 감가상각 자체가 달라지고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입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년, 5년, 그럼 넓은 거 3년을 적용해라. 섞여 있어요. 재료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각각 가입해라. 각각 가입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단위 가입금액으로. 그리고 경관 연수는 연 단위로 해라. 자, 이제부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도 이거 좀 깨끗이 해놓고 볼게요. 네. 말씀드리면서도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죄송스럽고 민망스러운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좀 크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물보험 쪽에서 약간 미비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뚝 전체적인 설명 없이 뚝 가져온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의 시설 부분 내용이 훨씬 더 뚝뚝 끊어지고 미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풀이하셔야 되는 게 많아요. 만약에 그냥 손해사정사 문제다. 그러면 계산할 때 그냥 다 어떤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풀이하거든요. 근데 손해평가사는 아직 그런 부분이 좀 안착되어 있진 않아요.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때 제가 풀이 근거를 써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데 판단하셔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비가림과 해가림 시설에서 지금 이 해가림 시설 손해방지비용, 대유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에서 자기 부담을 차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까지 그거 하나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뭐 나왔죠? 농업용 시설물 가입금액 할 때 유리온실, 경량철골조, 또 버섯재배사, 경량철골조, 콘크리트 쪽 그냥 주계약이라면 감가를 적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조달특약 미가입했다면 그거 판단. 그쵸? 그 다음에 수년간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 이 내용. 해가림 시설의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 우리 지금까지 알던 대로 하면 되죠. 근데 이 문제가, 이 문장이 자 보세요. 감가상각은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기간 동안 동일하다. 아니 가입 금액은 보험 기간 동안 동일하죠. 가입할 때 우리 아까 보험 기간 봤지만 가입할 때 보험 가입 금액 산정하고 중간에 다시 보험 가입 금액을 할 일이 없잖아요. 잔존 보험 가입 금액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뒷문장은 뭐 보나 마나고요. 감가상각은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적용하며 이거는 설치부터 언제까지 경과연수에 관한 내용이겠죠? 경영감가율은 여기서 끝난 거고. 그럼 설치부터 가입으로 하래요. 자, 아까 우리 위에서 이거 타이틀이 뭐였어요? 나 보험 가입금액 산정을 위한 감가상각. 감가상각 가입금액 산정을 위한 거니까 설치부터 가입으로 하라는 게 뭐가 문제지? 그쵸?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내용을 봤지만 경영감가율을 이렇게 하세요. 연 단위로 하세요. 정식 시기로 하세요. 기산점을 최초 설치 시기로 하세요. 여기까지 쭉 나온 내용이 이게 가입금액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입금액이든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가액 또는 손해액이든 전반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심지어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라도 내용연수 6년이 경과했대요. 경과한 시설을 왜 가입을 받아주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받아주겠지만 그건 나중에 수정장가율 할 때 말씀드리고 즉 가입금액 산정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그렇다면 얘가 이상하잖아요. 왜요? 가입금액 할 때는 이게 맞죠. 하지만 사고 발생하면 우리는 설치부터 사고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이게 기본이에요, 시가의 기본. 얘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곧,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곧, 사고 시점. 사고 시점. 근데 왜 이렇게 썼냐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많은 분들이 농구먼의 질문을 막 했죠. 농구먼이 예전엔 답 잘해줬다니까요. 지금은 한 2년 전부터 아예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지. 네. 자, 농구먼의 답은요. 크게 세 가지로 추릴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고 많은 답을 했어요. 이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추려봤더니 첫 번째, 저 가입 시점은 감가상각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에 해가림 시설은 기평가보험이다. 그래서 보험 가액은 가입 금액과 동일하다. 여러분도 아마 농구먼 Q&A 들어가셔가지고 손해평가사, 해가림 시설, 기평가보험 하시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은 가입 시점 경과 연수, 감가율과 사고 시점 감가율은 동일하다. 그다음에 일단 두 가지만 해볼게요. 두 가지. 여러분, 기평가보험이 뭐예요? 1차 상법에서 나오죠. 이미 평가했대요. 무엇을? 가액을. 가액이 뭐였죠? 우리 시설 제일 첫 번째 강의에서 보험 목적물, 조사 시점 보험 목적물의 실제 가치였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언제 조사한다? 사고 나니까 조사한다. 즉, 사고 시점의 보험 가액이에요. 이걸 미리 평가한대요. 평가했더니 그 평가 방법이 제조달이든 시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평가했더니 1,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미리 사고 아직 안 났는데 가입할 때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입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기평가보험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사고 발생했을 때 이거 조사 안 해요. 보험가액 조사 안 해요. 피해는 조사하겠죠. 그 중에 얼마. 근데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가액을 조사 안 한다. 왜 이런 제도를 하냐면 사실 분쟁도 많고 신속하게 손해사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해가림은 기평가보험이라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기평가보험 이퀄 이 얘기예요.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그럼 머릿속으로 여러 의문이 드시죠? 잠시 후에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가액과 가입금액이 동일하다. 우리는 지금 이 해가림 시설은 시가평가인 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를 하는데 이게 1,000만 원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동일한 거잖아요. 그럼 제조달가액이야 면적 곱하기 시설비 동일할 것이고 1 마이너스 감가 경과년수 곱하기 경년 감가율인데 경년 감가율은 재료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있잖아. 13.33, 4.44.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건 얘가 동일하다는 거죠. 얘까지. 얘도 동일하고 같은 재료니까 얘도 동일해야 같은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경과년수, 경년감가율이 다 동일하니까 감가상각률이 가액과 가입금액이 동일하다. 즉 원래는 사고 시점에 조사해야 되는 보험 가액과 가입 시점에 조사해야 되는 가입금액이 감가상각률이 동일하다. 동일, 이 결과로 동일하니까 동일, 그쵸? 즉 이 얘기랑 이번에 있는 가입 시점과 사고 시점의 감가율은 동일하다. 같은 얘기예요. 농구먼이 1번 답, 2번 답을 여러 차례 했지만 같은 얘기예요. 기평가보험이다? 가액, 이퀄 가입금액 같은 얘기고 이게 같다? 그럼 시가니까 얘가 같다란 얘기예요. 가입 시점, 가입금액, 사고 시점, 가액 이게 동일하다. 이해되시죠? 이게 동일하다? 경과년수가 동일하다. 경과년수가 동일하다? 아까 경과년수 뭐였죠? 가입할 때 설치부터 가입. 이거 동일하게 쓰란 얘기예요. 설치부터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사고가 아니라 설치부터 가입을 동일하게 적용하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지금 가입 시점에 일단 평가한대잖아요. 이 미리가 언제예요? 가입 시점. 가입 시점에 설치부터 가입으로 계산한 경과년수. 그걸 적용한 가입금액.
그래서 가액을 미리 평가하고 그걸 가액 금액으로 하래잖아요. 이제 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고 시점에 따로 조사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제가 다 똑같은 얘기를 이 측면 저 측면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해가름 시설은 설치부터 가입까지로만 하라. 그렇다면 아까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서 본 이 내용,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가 사고 발생해도 이거 안 하고 무조건 이거로 감가상각하라는 얘기구나. 보험 가입 적용할 때도 경과년수를 여러분, 근데 우리 아까 해설노트에서 봤지만 연단이기 때문에 얘가 3월에서 6월로 바뀌니까 경과년수가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 시점 그 월에 따라서 경과년수가 바뀔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입 시점 설치부터 가입까지 경과년수를 1년으로 우리가 적용을 했어요. 만약에 설치부터 가입까지. 그래서 가입 시점엔 그걸 가액을 평가해서 가입 금액을 만들어서 가입했어요. 근데 사고 발생한 시점이 2년이 될 수가 있다고요. 연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그런데 사고 발생한 시점에도 2년으로 하지 말고 설치부터 가입 시점에 결정한 1년을 적용하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따라오셨죠? 연단이 월을 무시하니까 사고 시점에 가입 시점인 경과년수가 1년이었는데 사고 시점에 2년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예시를 봤잖아요. 그런데 농금원 이론서, 그다음에 농금원의 답을 봤더니 그냥 설치부터 가입 1년으로 다 적용해라. 사고가 발생해도 경과년수 1년 곱하기 예를 들어 목재라면 경련 감가율을 그대로 적용해라. 가입했을 때는 당연히 이건 가입 시점이니까 그대로 해라. 근데 사고 시점에 실제 경과년수를 봤더니 2년인데 뭔가 안 맞잖아요. 그쵸? 어쨌든 농금원은 지속해서 기평가보험이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기평가보험에 맞추면 아까 그 문장은 이거예요. 사고든 가입이든.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여러분, 기평가보험이라 가액 이퀄 가입금액이면 이런 일부 보험이 형성될 리가 없잖아요. 무조건 전부 보험이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전부 보험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죠? 해가림 시설은 시가평가, 비례보상. 아니 일부 보험이 발생하지 않는데 왜 일부 보험일 때 비례보상하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일단 첫 번째 의문 그거 드시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 그건 상법의 큰 원칙이에요. 상법에 기평가 보험이라 해도 사고 시점의 가액이 원래 가입했을 때하고 크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사고 시점의 가액으로 해라. 상법에 있는 조항을 그냥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실질적으로 해가림 시설은 가액 이퀄 가입 금액이라서 항상 전부 보험이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물가의 급작스러운 상승이나 하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고 당시에. 이렇게 일부 보험이 된다라면 비례보상해라. 그 정도 의미, 딱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또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당연히 아니 이론서에 기평가보험이라는 얘기 없잖아요. 이건 기평가라는 말이 나오긴 해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경우 일부 보험일 때 비례보상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네. 안 하는 건 쉽잖아요. 그럼 의문점 하나는 해결됐죠. 이게 이런데 일부 보험이 그런 그냥 원칙적인 설명이구나. 하지만 우린 준비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뭐 의문점 해결됐으면 사고 났어도 그냥 무조건 1년 대입하면 되겠네요. 손해 구할 때도 무조건 1년 구하면 되겠네요. 그냥 1년 적용해서. 감가율을 그러면 계속 똑같겠네요. 감가상각률, 경련 감가율이 늘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얘가 같다면, 얘가 무조건 설치부터 가입이라면 여기서 농금원이 설명한 가입 시점 감가율과 사고 시점 감가율은 동일하다. 가입 금액이든 보험가액이든 손해액이든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에 요건 항상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문장과 농금원의 설명을 보면.
근데 이렇게 되면 2과목의 내용과 1과목이 있긴 한데 충돌이 돼요. 왜냐? 1과목의 보험금 부분과 2과목에는요. 손해액이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돼 있어요. 손해액이란 뭐라고요? 손해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가액이래요. 가입 시점에 미리 평가, 가입 시점에 미리 평가한 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게 손해액이래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미평가 보험이에요. 아니 이거 웃기잖아요. 1과목에서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한다. 그거를 농금원에 지속적으로 질문했더니 이런 기평가 보험이다. 둘은 같다. 둘은 같다. 둘은 같다란 얘기는 손해액이든 가입금액이든 보험가액이든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경과 연수를 적용해라 이 얘기인데 2과목, 그 다음에 1과목의 보험금 부분에선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가액이래요. 가입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그럼 미평가, 아직 평가 안 된 보험이죠. 충돌하잖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민망스럽지만 저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맞습니다는 뭐죠? 손해액, 해가림 시설은 사고 발생해도요. 감가상각률은 무조건 설치부터 가입까지의 경과연수를 적용하세요. 자, 두 번째가 맞습니다는 뭐죠? 아니에요. 보험 사고 시점 손해액은요. 설치부터 사고 시점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세요. 이건 그 얘기예요. 설치부터 사고 시점. 손해액 계산할 때. 얘는 언제나 설치부터 가입. 두 개가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농금원이 수차례 얘기한 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무시한다 쳐요.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근데 책에 우리 뭐라고 돼 있냐면 저 2과목 쪽에 가시면 아까 말씀드리려다만 세 번째 보통 우리 비가림 시설이나 농업용 시설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 사고마다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제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제조달가액은요?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 사고 발생한 시점의 제조달가액에 따라라고 나와요. 근데 해가림 시설은 기평가한 제조달가액에 따라라고 나와요. 다르잖아요. 미리 평가한 제조달가액. 비가림이나 농업용 시설물은 같은 제조달가액인데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제조달가액. 다르잖아요. 시점이. 그래서 또 이걸 사람들이 질문을 했겠죠. 질문했더니 농금원은 또 뭐라 그러냐면 얘는 이론서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때의 기평가는 가입 시점에 이미 평가해 놓은 제조달가액을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래요. 즉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이 제조달가액이 가입 시점에 미리 평가해 놓은 거래요. 그리고 이 감가상각률도 언제나 설치부터 가입이래요. 이 내용이. 그렇다면 가입금액 가액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농금원의 답은 설치부터 가입이다. 그리고 기평가한 것 얘도 가입 시점에 미리 평가해 놓은 거다. 근데 보험금이나 2과목 쪽에 보시면 1과목, 2과목 보험금 쪽에는 얘를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 설치부터 사고로 해라. 그래서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또 완전히 충돌할 수도 없어요. 충돌이라 볼 수도.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시중에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건 조금 위험하다고 보여져요. 위험하다고. 그럼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까요? 사실 둘 다 맞죠. 둘 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실 때는 쓰시란 얘기예요. 만약에 나는 다른 시설처럼 그래도 사고 발생해서 손해 보험가액 구할 때는 설치부터 사고 시점이지 쓰셔야 돼요.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으로 계산 이런 식으로. 나는 근데 여기 보험 가입 금액은 요거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요걸 기준으로 할래. 사고 발생했을 때도 설치부터 가입으로 경과연수를 할래.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1과목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하나. 나는 알고 있다. 근데 난 이걸 한다. 쓰시란 얘기예요. 자, 문제집과 강의는 이걸 기준으로 할게요. 근데 저는
설치부터 사고까지, 사고 발생했을 때 그게 틀리다고 보지 않아요. 그게 맞다고 보여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요. 제가 실무 확인해 봤어요. 실무에서 해가림 시설 기평가 보험 맞대요.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가액 안 한대요. 즉 농금원은 1과목 쪽 인수 부분에서는요. 미리 평가해서 가입해 이걸 설명한 거고 근데 2과목 쪽에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을 크게 생각 안 하고 시까지 해가림은 시까지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과목에도 기평가한 제조달가액이란 말이 또 나오죠. 그래서 1과목과 2과목이 충돌되고 수험생만 머리 아픈 상황을 만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거 하나가 맞다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여러분은 판단하시고 근거를 풀이할 때 쓰시고 저는 그냥 이걸 기준으로 할게요. 네. 아이고. 이게 해가림 시설 전체에서 가장 크게 수년째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 강 마칠게요. 뭐냐? 자, 잔가율은 최대 30%로 수정할 수 있다. 잔가율을 수정한대요. 최대 몇 %로? 할 수 있다, 여러분. 해야 한다 아니고 30%로. 왜요? 왜 수정한대요? 내용연수가 경과했대요. 목재는 6년까지가 효용 기간인데 경과했대요. 8년 됐대요. 그런데 여기 있네, 여기.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이거 아니고 현재 정상 사용 중이래요. 관리 잘했나 봐요. 맞죠? 여기 생략된 말이 지속적인 개보수로 지속적으로 돈 들이고 노력 들여서 개보수를 했더니 현재 정상 사용 중이래요. 그래서 시설의 경제성을 고려해서 잔가율을 최대 30%로 수정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밑에 해설노트 한번 볼게요. 요거 두 개의 견해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목재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6년 동안 몇 % 떨어질 수 있대요? 80% 떨어질 수 있대잖아요. 퍼센트로 해볼게요. 6년 동안. 자, 그럼 내용연수 딱 6년째예요. 경과연수 6년, 내용연수 6년 딱 채웠어요. 그럼 몇 % 남아요? 6년에 80% 떨어진대잖아요. 잔가율 20% 남죠. 잔가율이잖아요. 잔가율. 내용연수가 다 경과한 그 시점에 20% 남는 거예요. 여러분 13.33% 6년 동안 소수점에 의해서 79.9 몇 %가 나오지만 이 80%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1년에 13.33% 6년 동안 80%. 그럼 남은 건 20%가 남아요. 잔가율. 자, A시설. 계약자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부서졌든 말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6년 딱 지났어요. 20% 인정. B시설. 계약자가 굉장히 수리보수하고 가서 애지중지. 자, 6년 딱 지났어요. 똑같이 20%? 말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 이런 시설은 현재 정상 사용 중인 시설은 그동안 열심히 개보수했으니까 잔가율을 수정해주자. 20이 아니라 30%로 인정해주자.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건 할 수 있다죠. 최대.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 보험가액을 구할 때 우리 면적, 가입금액 당연히 이제 가입금액은 아니겠죠. 왜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니까 지금 가입금액을 구할 때 가액을 구할 때 자꾸 헷갈리네. 가액을 구할 때 면적 곱하기 5,900 곱하기 우리 그동안에 1 마이너스 감가를 하잖아요. 제조달가액에 1 마이너스 감가가 아니라 그냥 막바로 수정 잔가율을 적용합니다. 일부 잘못된 문제들에서 내용연수 6년 1 마이너스 잔가율 0.2 대신에 0.3을 적용하는 경우를 봤어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경련 감가율 자체, 이 결과값인 경련 감가율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여기 0.2가 있을 때랑 0.3이 있을 때랑 1 마이너스 0.2가 있을 때랑 0.3이 있을 때랑 경련 감가율은 이론서에 딱 못 박혀 있잖아요. 얘가 바뀌면 안 돼요. 얘가 바뀌면. 여기가 아니라 1 마이너스 감가 대신에 지금 내용연수가 봐요. 이 문제 보세요. 경과연수 7년이래요. 경과했네. 그럼 잔가율 몇 %? 얘 20%만 남아야 되는데 가치를 더 인정해주자.
이 얘기예요.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케이스 한번 볼까요? 이런 케이스. 뭐 이거 여러분 이 이상의 어떤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이 이상 어떤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안 들으셔도 되는데 이런 경우 볼게요. 지금 7년 지났죠. 경과년수 목재 6년인데 7년 지났어요. 그럼 1년 더 경과했어요. 그랬더니 최대 수정해주라 그래서 수정장가를 적용했더니 177만 원 나왔죠. 근데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았어요. 딱 그냥 6년째예요. 그냥 6년째.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1000 곱하기 5900 곱하기 1 마이너스 0.6년 동안 지금 몇 퍼센트 떨어졌어요? 아까 80%, 즉 0.2, 20%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내용연수 6년 딱 경과됐으면 그동안 80% 떨어졌으니까 20% 남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30% 아니 7년째는 이만큼인데 30%인데 딱 6년째 되니까 더 적은 수치가 나오겠죠? 177만 원보다 적은 수치가 나오잖아요. 0.3, 0.2니까. 7년째 정상 사용 중 가치 인정돼서 30%. 근데 6년째는 20%. 더 적은 숫자가 어떻게 1년이 더 지난 건데 가치가 더 많아? 그렇다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개보수했잖아요. 가치가 상승하죠. 여러분 실질적으로는요. 이 수정장가율 내용이 이렇게 띡 떨어져 나오면 안 돼요. 시설은 중간중간 가치 재평가를 해요. 내용연수도 바뀌어요. 가치 재평가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거 다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제조달가액이 몇 퍼센트 이상 수리보수, 제조달가액이 몇 퍼센트 이상 수리보수 이 퍼센트가 다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가치를 얼만큼으로 상승한다. 내용연수를, 효용연수를 어떻게 변경한다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년이 더 지났는데도 가치가 상승됐구나. 6년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인정해 주는구나. 가능하고요. 내용연수가 경과한 시점에도 사실 가입은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왜? 내용연수 자체가 바뀐다니까요. 증가돼요. 계속. 아니 계속 개보수했으니까 효용연한이 증가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경과했는데 수정감가율을 적용했네. 장가율을 적용했네. 바뀐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까지는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첫 번째 내용연수 경과, 두 번째 정상 사용 중, 세 번째 잔가율을 최대 몇 퍼센트로 수정? 그러면 여기다가 이것만 적용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잔가율 수정에는 뒤에 백그라운드 내용이 있구나. 내용연수도 변경하고 잔가율이 계속 잔존가치가 상승하는구나. 그것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가입금액이든 가액이든 이런 1, 2, 3의 조건이 나와서 누가 봐도 수정장가율을 적용하라고 유도를 한다면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가입 당시에 왜 내용연수가 경과한 걸 가입시켜? 아무것도 안 하는 시설이면 가입 안 시키죠. 근데 이런 시설이라면 내용연수도 바뀌고 가치도 상승되니까 가입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